안녕, 좋아, 반갑다. 오늘도 역사 시간이 돌아왔어.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국왕 제국주의라는 제목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볼 예정이다. 교과서는 158페이지부터 161페이지가 되겠어. 교과서를 잘 보면서 선생님이 필기하라는 내용들을 잘 필기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자, 제국주의. 오늘의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니 얘들아? 약간 무슨 대륙이야 이거? 무슨 지도야? 눈치챈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다. 이 아프리카의 어떤 백인 남성이 이렇게 팔을 쫙 펼치고 다리를 쫙 펼쳐서 어떻게 되고 있어? 손으로 길을 재고 있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뭐라는 거다? 자기 땅이라는 거야. 딱 이거만 보더라도 이 백인들이 아프리카 대륙에 침입해서 뭔가 식민지 같은 걸 많이 만드는구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국주의에서 배워볼 거야. 자, 우리가 기존에 산업혁명이라는 걸 써. 산업혁명을 하는 건 결국엔 뭐야?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산업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뭐야? 원료를 수입할 곳이 필요해. 어디선가 값싸게 원료를 수입해 와서 수입을 해와서 이 공장에서 만드는 거잖아, 그렇지? 이 공장에서 만든 생산물들 다시 판매할 곳이 필요한 거야. 원료도 수입하고 상품도 판매할 곳이 필요하다. 이런 원료 수입과 상품 판매할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바로 식민지라고 부르는 거야. 식민지는 그러니까 원료도 수입해야 되고 상품도 판매해야 되고 그런 곳이 필요한 거야. 그런 좋은 곳 없을까? 그런 곳을 바로 식민지를 만들어 버려서 이 식민지에서 원료도 수입하고 물건도 팔고 이래버리면 식민지를 갖고 있는 모국 입장에서는 이득이었던 거지. 그래서 오늘은 이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결국에 제국주의를 하면 무엇이냐면 19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서양 열강들의 적극적인 해외 팽창, 즉 식민지 건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제국주의라고 부르는 거야. 주로 서양 국가들이 산업화가 먼저 되었다 보니까 제국주의를 뛰어들었지. 그리고 나중에는 일본도 제국주의 국가가 되지.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에 침입한 것도 다 이런 제국주의적인 그런 발로라고 보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국주의야. 그래서 재미난 그림들이 되게 많아, 얘들아. 보면 어떤 얘들아? 봐봐. 뭐라고 써있어? 중국, 차이나지. 이 차이나라는 피자를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야. 영국, 독일, 러시아, 프랑스, 그리고 일본도 껴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눠 가질까, 자기들끼리 나눠 가질까 보고 있고, 뒤에서 중국이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런 것도 전부 다 제국주의적인 움직임이라고 보면 되겠다. 또 보자. 볼게. 지구야, 지구. 이 지구가 칠면조율이처럼 되겠지? 이걸 쫙 나눠 갖는 거야. 어디랑 어디가 나눠 갖고 있어? 보니까 이건 영국 같다, 그지? 영국이랑 프랑스가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제국주의. 자기들이 멋대로 다른 나라에 침범해가지고 그 영토를 차지하고 그 영토를 식민지로 만드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쉽게 제국주의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또 있네. 어때? 봐봐, 얘들아. 지금 흑인이지, 흑인. 흑인을 이렇게 막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이렇게 돌려서 막 짜는 거, 짜가지고 막 금이 막 금화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 그래서 결국에 흑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거야. 다 이런 거 다 제국주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제국주의가. 이 그림들 전부 다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니까 한 번씩 꼭 잘 봐둬. 당시에 제국주의, 그림 또 글씨가 깨졌네. 근데 한번 볼게, 얘들아. 어차피 글씨는 다 보이니까. 제국주의로 대표되는, 글이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읽어보면 제국주의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야. 이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고로, 내용은 정글북 아니, 정글북? 곰 나오고, 막, 모글리 나오고, 그지? 그 정글북. 그거 쓴 사람이 키플링이거든? 그 사람이 근데 이런 글도 써서 백인의 짐. 바로 제국주의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백인의 짐을 지어라. 네가 백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임무를 하라, 이 말이야. 그대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라. 그대의 아들들을 역경의 길로 보내라. 그대가 잡은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백인의 짐이 뭐래?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는 거래.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기 위해 최정예, 아들, 이런 것들을 보낸다는 거야. 허둥대고 거친 자들. 원주민은 허둥대고 거친 자들이야. 그대가 붙잡은 음울한 족속들. 원주민들은 음울한 족속이야. 절반은 악마 같고 절반은 어린이 같은 자들. 뭐야? 원주민들이야. 아주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서. 무슨 말이야?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가 있어. 근데 이 원주민들이 사는 나라에 사는 원주민들은 너무 악마 같아. 너무
어린이 같아. 너무 음울해. 근데 이런 나라들의 자기의 아들을 보내고 내가 키운 최정예를 보내. 왜냐? Why? 나는 백인이니까. 백인들은 힘겹게 시중들기 위해 이 원주민들의 욕구를 달래주고 이 원주민들을 시중 드는 거야. 누가? 나인 백인이 가서 힘겹게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게 백인의 짐이야. 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 이 악마 같고 어린애 같고 음울한 녀석들을 우리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아주 힘겹게 우리가 시중을 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백인들의 사고방식이었던 전형적인 아주 제국주의적인 마인드지. 또 보도록 하자. 이 그림 다시 나왔지.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국인 세실 로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실 로즈는 참고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이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도 했어. 나중에. 제국주의적인 인물, 아주 제국주의적인 인물이야. 이 제국주의적인 인물의 글을 한번 보도록 하자.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색으로 칠하는 것을 인정하리라 생각한다. 자기가 신이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 그지? 진짜 웃기다, 그지? 계속 읽어볼게. 우리 식민 정치가는 본국의 과잉 인구를 수용하고 새 영토를 개척하고 공장과 광산에 생산한 상품을 팔기 위해서 새로운 판매 시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제는 배를 채우는 데 있다. 가능하다면 난 유성조차 삼기고 싶다. 결국에 무슨 말이야, 얘들아? 인구를 수용하고 영토 개척하고 공장이랑 광산에 생산하는 상품 팔기 위해서 그리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식민지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런데 말하는 거는 신이 있다면 아프리카 지도를 영국색으로 칠하라는 것을 인정한다. 굉장히 오만하다, 그지? 나쁜 사람이야. 그거 쓴 것도 보자. 우리가 세계를 더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인류에겐 더욱 이득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정복하면 정복할수록 인류 전체에게 더 이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를 정복하고 그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뭐 착취하고 억압하고 뭐 쥐어짜고 이런 거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랑은 지금 완전 다른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지. 이러한 사고방식들, 이러한 흐름, 이러한 주의들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른다? 그래, 이것이 바로 제국주의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19세기 이후에 서양 열강들이 늘어나는 판매처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의 물건을 팔기 위해서, 원료를 수입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힘을 더욱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팽창시켜 나갔던 정책이 바로 제국주의 정책이다. 오케이. 이 제국주의 같은 경우에는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에 의해서 정당화되고는 했어. 진화론은 알지, 얘들아? 진화론. 과학 시간에 배우지? 진화론. 근데 그것을 사회에 접목시킨 거야.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얘들아? 결국에 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개체가 있고 적응할 수 없는 개체가 있을 때 이런 애들은 도태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애들만 남는다는 거잖아, 그치? 자연에서 선택된다는 거잖아, 그치? 자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만 선택된다. 이런 건데, 사회 진화론은 뭐냐? 결국에 사회도 마찬가지다. 더 강한 국가만이 선택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회 진화론이야. 이해되니, 얘들아? 진화론에서 각각의 생물 개체들 중에 자연에서 선택되는 것, 더 강한 것들만 선택되어 남는 것처럼 이 사회에서도 더 강한 국가만 선택되어 남는 거다. 때문에 약소국이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것은 정당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 진화론이야. 근데 이 사회 진화론이 바로 제국주의를 정당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시 유럽 사람들은 아프리카랑 아시아 주민들을 미개인이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자기들이 이걸 문명화시켜준다 그러면 정당화했어. 야, 이거 너희들이 못 사는 나라잖아. 너희들 약소국이잖아. 우리가 너희들 점령해서 우리가 너희들을 문명화시켜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문명 알려주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정당화시켰던 거야. 정말 끔찍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지. 당시에 이들의 사고방식이 어땠는지는 이러한 사진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이거 뭘 것 같니, 얘들아? 어때 지금? 펜스가 쳐져 있고 사람들이 다 서서 구경하고 있어. 뭐 구경하고 있어? 사람 구경하고 있어. 펜스 쳐져 있고. 어때? 많이 살고 있고. 이거 뭔지 아니, 얘들아? 이거
이거 인간 동물원이야. 휴먼주. 이런 것들. 제국주의적인 뭐 상징이라고 볼 수 있지. 이 사람들 제 동물처럼 뭐 요새는 심지어 동물원도 없애자는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 얘들아. 근데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봐봐. 흑인 여자애 과자 주고. 이게 제국주의야. 서양 열강들의 이기적인 탐욕, 욕심, 위선, 거짓 이런 것들. 이해되니 얘들아? 그래서 주로 아프리카 지역에 많이 들어갔지.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보면 얘들아 국경선이 어때 지금? 일직선이잖아, 그지? 국경선이 막 직선이야. 국경선이. 왜 원래 국경선은 어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어때 지금? 이런 거 전부 다 유럽 국가들이 들어가서 인위적으로 국경선을 그어서 이렇게 국경선이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국경선이 좀 직선인 곳이 많은 거. 이 국경선만 보더라도 아 여기에 정말 많은 유럽 국가들이 들어왔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보게 되면은 거의 뭐 대부분의 국가들이 다 유럽 국가들에서 식민지로 전치됐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고 포르투갈도 있었고 뭐 영국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페니쉬 스페인 그다음에 저먼 독일 그다음에 뭐 독립국이 있었어. 독립국 여기랑 여기 에티오피아랑 여기 이 정도만 독립됐고 나머지는 뭐 전부 다 식민지였지. 대단하지? 이탈리아도 여기 벨기움 벨기에도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식민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디만 빼고?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여기 에티오피아거든? 에티오피아 정도만 빼고는 뭐 식민지가 되었다. 에티오피아는 지금 우리나라에 뭐 커피 많이 파는 그런 나라지. 에티오피아 정도만 빼고는 식민지가 다 되었었다 라고 하는 지점도 여러분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의 식민지였다 이런 거 아프리카에서 전부 다 알 필요는 없고 얘들아 당만 이 정도 알았으면 좋겠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쭉 횡단해서 전부 다 프랑스 땅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횡단 정책을 펼쳤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집트에서 시작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쭉 이어주는 종단 정책을 펼쳤어. 그래서 실제로 횡단 정책이랑 종단 정책이랑 딱 여기서 만나는 사건도 벌어지기도 하는데 뭐 그걸 파쇼다 사건이라고 하긴 하거든. 파쇼다 사건. 뭐 이런 것도 있다 정도만 뭐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많은 나라가 식민지가 되었는데 그 중에 프랑스랑 영국이 이것을 주도했다라고 하는 정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프랑스는 이렇게, 영국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에티오피아가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새삼스럽게 대단하다 그지? 에티오피아 적어주자. 에티오피아 나중에 우리나라 6.25 났을 때 엄청 많이 도와준단 말이야. 좋은 국가야. 우리나라 6.25 전쟁 났을 때 되게 많은 군대들 파병해주고 그래서 자기들도 살기 어려운데 왕실에서 최고 정예병들 막 파병했어 우리나라 위해서. 되게 좋은 국가야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는 글씨가 안 써야지. 하트. 얘네들 나쁜 국가. 식민지 국가. 하여간 아무튼 그런 거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거 식민지 사진이 또 나와버렸네. 너무 잔인해가지고 선생님이 살짝 사진 블러 처리를 했어. 어디 사진이냐면 여기 콩고 민주공화국 벨기에 사진인데 뭐 다른 식민지 국가도 이거보다 좀 덜 하긴 했지만 좀 파격적인 사진 갖고 와 선생님 좀 봐봐. 식민지 사진. 어디? 벨기에 식민지 사진. 콩고 사진. 당시에 여기서는 이제 고무나무
해서 이제 고무를 추출하는 산업을 많이 쓰는데 할당량을 못 채우면은 벌로 어떻게 했냐? 손을 잘랐어. 원래 사진이 뿌옇지가 않은데 선생님이 안 뿌여면 너무 잔인해가지고 좀 뿌옇게 한 거야. 그래도 잘 보긴 하는데 너무 끔찍하다. 넘겨서 얘기할게요. 너무 끔찍하다 얘들아.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국주의. 벨기에 사람들이 아니야. 벨기에 왕의 그런 개인적인 욕망.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무슨 죄니 얘들아. 갑자기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식민국가에서 식민지로 만들어버리고 고무 따와 고무 안 따오면 손 자를 거야 해서 실제로 손 자르고 불과 그런 시대였어. 1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얘들아. 이게 제국주의 시대야. 정말 끔찍한 시대다 그치? 끔찍. 끔찍 쓰지 마. 슬프다 슬퍼.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런 감정, 마음, 아픔 이런 것들에 좀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역사를 공부하면서. 역사라는 게 결국에 사람의 이야기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분노할 것들에는 분노하고 뭐 기뻐할 건 기뻐하고 슬퍼할 건 슬퍼하고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 감정들 중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혁명 같은 경우에 이거는 기존에 소수의 권력이 있던 걸 시민들이 가져온 거잖아. 이런 거는 와 대단하다 뭐 감정 막 뭐 칭찬 뭐 멋짐 이런 감정이라면은 제국주의 이런 거 우리가 분노해야 돼. 분노.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과거를 돌아보지 않는 국가들이 있다면은 비난해야 돼. 분노해야 돼. 우리가 뭐 일본 이런 애들 많이 얘기하잖아.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다 뭐 식민지 국가지. 영국,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여기 있는 벨기에, 뭐 이탈리아, 또 어디 있어? 독일. 다 똑같아 얘들아 다. 이런 거 다 다른 나라 쳐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다 반성해야 돼. 플러스 1번.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때로는 분노할 줄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제국주의는 수업할 때마다 선생님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 너희들도 말로만 듣는 것보다 이렇게 좀 사진을 보는 게 너희들이 더 충격적일 것 같아. 선생님이 일부러 교육적인 차원에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참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너무 잔인해 때로는. 그래서 전 세계가 제국주의적인 흐름 속에서 수많은 식민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겠다. 엄청나게 많은 식민지가 있잖아. 그치? 그 색깔 다른 것도 다 외울 수가 없어. 다 외울 수가 없고 여러분들 선생님이 정리해 준 것만 좀 한번 기억을 해보자. 먼저 인도 같은 경우에 인도를 점령한 건 영국이었다. 그리고 인도에 밀려서 원래 인도 쪽에서 프랑스가 조금 있었는데 인도가 영국이 인도를 완전 먹으면서 프랑스는 옆으로 밀려. 그래서 프랑스는 이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곳을 이제 프랑스가 했다. 그 다음에 필리핀은 원래 스페인이었다가 미국으로 바뀌고 필리핀. 그 다음에 우리나라랑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점령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많은 지역들도 막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식민지잖아, 그지? 이거 다 식민지. 여기는 아까 라틴 아메리카 독립했다, 그지? 그지? 라틴 아메리카하고 독립한 거 지난 시간에 봤지? 말고 뭐 전 세계 식민지니까. 근데 그거 다 공부할 순 없고 인도,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는 워낙 굵직굵직하고 우리랑 가까이 있는 국가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어느 나라가 점령했었는지 정도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볼게 얘들아. 제국주의는 서구 열강에 적극적인 해외 팽창 정책이야. 그래서 식민지를 많이 만들었지. 근데 이 식민지 이런 제국주의는 사회 진화론으로 정당화가 됐어. 식민지는 정당화했어. 바로 강대국이 왕 약소국을 잡아먹는 거야.
이렇게 할까? 이걸 정당화하는 이론이 바로 사회 진화론이었어. 강대국이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 여러 식민지 국가들이 있었는데 뭐 인도는 영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는 프랑스, 필리핀은 스페인 다였다가 미국으로 바뀌고 대만은 일본이 점령했었다, 식민지배를 했다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국주의를 공부해봤고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은 서양의 역사를 다 공부한 거야. 지금은 잠깐 다시 이제 이 제국주의가 아시아 지역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볼까. 우리 3학년 들어와서 계속 서양 역사만 배웠지. 제국주의가 아시아로 들어가서 이 제국주의에 대해서 아시아의 중국 그리고 일본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한번 배워볼 예정이야.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는 정말 오랜만에 중국 역사를 배울 거야. 기대되지? 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다 얘들아.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 내용들 꼭 다시 꼭 필기해라. 선생님이 정리해준 거 필기 안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꼭 스탑하고 꼭 필기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정말 수고 많았어 얘들아. 안녕.